원장님 안녕하십니까?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인프레션을 어떻게 잘 채취하고 또 인프레션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한번 인프레션 테이킹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하고 또 우리 원장님들이 한 번 더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프레션 테이킹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씩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그냥 뽐만 잘 뜨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성입니다. 안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 원장님들이 꼭 유념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인프레션을 뜰 때 충분하게 실제로 이 인프레션을 가지고 후속 작업하는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충분한 인프레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능만으로 그냥 뭐 채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접근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. 좀 더 안전성이 있고 그리고 충분한 인프레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들이 구축한 그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안전성, 코션과 그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 정확성 이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첫 번째로 프로세스의 첫 번째가 준비 단계입니다. 준비 단계 때 그냥 이렇게 머터리얼 썩는 게 준비냐?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그 이전에 알아봐야 될 것이 반드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항목을 좀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귀 관련된 이 이력을 좀 기록하셔야 됩니다. 과거에 중염 앓으셨느냐, 수술했느냐 이런 내용, 그 다음에 도구 및 재료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. 감염 여부를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만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를 거미경으로 직접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드물지만 귀지로 꽉 찬 고객분들도 있으시거든요. 그리고 중이염을 분명히 알아서 수술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잊어버리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실행의 단계입니다. 이런 준비 단계가 끝나면 실행의 단계에서는 한 5단계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먼저 과정을 소개해야 됩니다. 고객분께 그냥 느닷없이 덤비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런 거를 할 겁니다. 대단한 거 아닙니다. 부담스럽지 않고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.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제가 치과를 어느 원장님들은 다 그렇지만 치과를 자주 가죠. 근데 저는 치과를 한 선생만 지금 30년을 다니는데 그 선생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. 시작하면서요. 얼마 안 걸릴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리고 1시간을 합니다. 저는 뻔히 알면서 그 말에 쏙습니다. 얼마 안 걸릴 거예요. 그리고 중간에 치료하다가 거의 다 됐어요. 이래요. 그리고 30분을 합니다.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안심을 하고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것처럼 과정의 소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오토블럭, 그다음에 솜 삽입하고요. 재료 혼합하고 경화 시간을 대기하고 인프레션 꺼내기. 요거는 실행 단계가 되겠고요.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마무리 단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. 거미경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그 안에 우리 인프레션 테이킹하는 머터리얼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. 솜이 조금 떨어져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. 확인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내가 뭐를 했다는 얘기를 설명을 또 해주시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인프레션이 잘 떠졌나 점검하고 인프레션에다가 정보를 기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인프레션이 글이 잘 안 써집니다.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서. 그러니까 유성 매직이나 유성펜을 사용하시거나 그게 불편하시면 비닐봉투에 담고 그 비닐봉투 위에다가 유성펜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. 단계별 체크리스트 이렇게 총 그 준비, 실행, 마무리까지 한꺼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보시는 내용을 원장님들께서 프린트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사진을 찍던 간에 꼭 그 단계별로 빠짐없이 해주셔야 우리가 실수도 안 하고 정확한 인프레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. 첫 번째 우리가 귀의 이력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봐서 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
그냥 편안하게 뭐 중요함 알았은 거 없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만 좀 구분해 보면 질병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. 물론 중요함도 있지만 당뇨 또는 면역에 관련된 질병을 혹시 알으셨느냐. 그 다음에 출혈에 관련되는 질병 또는 현재 치료 중이냐. 뭐 예를 들면 혈액투석, 기침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.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. 미주신경 자극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인 그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간질, 발작 이런 내용들입니다. 간헐적인 그런 거 있느냐 보셔야 되고요. 수술했느냐 봐야 되고요. 현재는 어떠냐. 제가 한 번 봤는데요. 귀 안에 곰팡이가 있는 분이 있으셨어요.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력 상태 및 선천적인 기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인해 주셔서 꼭 그런 걸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. 도구의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그 요리사래도 뭐 후춧가루, 고춧가루 그런 거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것처럼 우리 원장님들의 수준이 그렇게 아무리 다 출중하십니다만 출중하시더라도 적절한 도구가 필요한데 말씀을 드리면 의자, 라이트, 또 거미경, 비디오 오토스코프 뭐 등등입니다. 보시는 거는 이런 그 비디오 오토스코프를 사진으로 넣었는데요.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진의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. 의자가 이상하게 생겼죠. 그게 꼭 마치 우리 미용실에 있는 의자 비슷합니다. 거기 높낮이가 바뀝니다. 그래서 고객분이 앉은 다음에 저기를 꼭꼭꼭 밟아서 의자의 높이를 올려서 나의 눈의 높이와 귀의 높이가 일정 수준 맞게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조금 전문가적인 어떤 포스가 느껴지죠. 여기에 좀 더 멋있게 하려면요. 그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머리가 길죠. 그 머리를 귀 뒤로 이렇게 넘겨오면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미용실에 쓰는 핀이라든가 또는 우리 미용실에 보면은 머리카락 들어가지 말라고 어깨에 뭐를 얹죠. 그런 것도 우리가 임프레션 머티리얼을 쓰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거를 올려놓는다든가 그러면서 좀 고수의 느낌을 전문가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오른쪽 화면에 위에 있는 거는 그 오토스코프인데 귀를 직접 보는 오토스코프이고요. 아래 화면은 비디오 오토스코프인데 비디오 오토스코프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그것도 가급적인 블루투스 타입을 써서 걸기적거리는 선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. 임프레션을 좀 깊게 뜨는 게 요즘의 유행이죠. IIC 때문에. 그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 타입의 임프레션, 딥 임프레션 테이킹 장비를 추천드립니다. 스타키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반적인 솜, 벤트가 있는 솜, 그 다음에 폼, 이어라이트 키트, 그 다음에 펜라이트 온리, 그 다음에 일회용 펜라이트,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IIC 임프레션 키트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면 되는데 이 오토뎀 솜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강력하게 벤트가 있는 두 번째 거 벤트 오토뎀을 추천드립니다. 예, 벤트 오토뎀은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할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 본을 뜨면서 귀가 꽉 막힌 우리 고객분의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한번 그 벤트 오토뎀을 사용해서 깊은 임프레션을 뜨는 거를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그 솜 오토뎀 벤트가 있는 오토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우리 임프레션을 깊은 걸 뜰 경우에는 벤트가 있는 오토뎀을 쓰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귀가 어클루전, 폐쇄 효과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깊게 쓰시면 좋은데 깊게 뜰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타입의 임프레션 테이킹 머티리얼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임프레션을 뜰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까지만 뜨면 안 되고요. 지금 더 뜨죠? 귓바퀴까지 충분히 저 귓바퀴까지 떠줘야 우리가 이 귀의 생김새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쉽게 방향을 예측하기 하려면 그렇게 귓바퀴까지 떠주셔야 되고요. 마지막으로 빼는 과정은 몇 번 하게 하고요. 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좀 움직이게 한 다음 그 본을 얼굴 방향으로 살며시 돌렸다가 빼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본인 채취가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번 주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토스코프를 쓸 때 오른쪽처럼 쓰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들고 망치 들고 하듯이 안 되고요. 반드시 오토스코프를 붙드는 손이 우리 고객분의 뺨이나 어깨에 닿게끔 해서 귀 안에서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게끔 귀 안 다치게. 동일한 논리로 이어라이트나 소음을 집어넣을 때도 저렇게 띄어서 하기보다는 손에 손가락, 등이 뺨이나 어깨에 반드시 닿게 해서 손이 크게 안 움직이게끔. 주사기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렇게 뚝 떼서 오른쪽 그림처럼 떨어져서 주사기를 통해서 임프레션 매터리얼을 넣기보다는 왼쪽 그림처럼 손가락 최소한 한 개라도 뺨에 닿게끔 해서 주사기의 그 유동 움직임을 덜하게, 아니면 저렇게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잡아서 왼손으로 잡아서 안 움직이게끔, 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건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건을 사용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처럼 저렇게 쓰게 되면 건이 막 움직이죠. 근데 왼쪽 그림처럼 건의 팁을 왼손으로 잡아서 움직임이 덜하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먼저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고 그 도구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한 번 더 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기록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고객들에게, 사용자분 또는 고객분들에게 내가 뭘 하는지 말씀해드리고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. 임프레션 상태를 검사해서 조금 미흡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. 제가 한 번만 더 뜨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. 미흡한 임프레션으로 보청기 만들어서 안 맞아서 다시 뜨고 시간 보내고 또 고객에게 신뢰 잃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다. 한 번 더 뜨는 게 좋겠고, 원장님들 스스로 관리하는 고유 번호를 좀 만들어서 그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포장해서 꽉 눌리지 않게, 꽉 눌리면 얘가 변화가 있으니까요.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임프레션 인상 잘 뜨고 계십니다, 원장님들. 하지만 우리가 더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추고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하고 있는 걸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. 잘하십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서 조금 더 해주시면 아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원장님이 될 거로 믿습니다. 네, 이번 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